함수가 뭔지 개념 정도만 좀 잘 잡으시면 돼요. 자, 함수란 x값 하나에 y값 하나가 정의되는 걸 함수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133페이지 x값 하나에 y값 하나. 그래서 쌤은 어떤 표현을 제일 좋아하냐면 함수를 표현하는 데는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너네가 익숙한 자, 함수 일단 정의 먼저. x값 하나에 y값 하나가 대응되는 걸 y값 하나를 갖는 걸 하나가 정해지는 걸 함수라고 합니다. 어떤 특별한 규칙에 의해서 문제에서 주는 특별한 규칙들이 있을 거야. 특별한 규칙에 의해서 x값 하나에 y값 하나가 결정되는 걸 모두 함수라고 얘기합니다. 함수의 정의는 그러하고요. 그래서 함수를 표현하는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제일 많이 표현하는 게 너네가 쓰는 y는 fx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순서상으로도 함수를 표현합니다. x, fx라고 이렇게 함수를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y는 2x라고 주면 너네가 3에서의 함수 값이 6이라는 걸 쉽게 찾잖아. 근데 함수가 x, 2x를 만족시키는 함수가 있다라고 하면 3에서의 함수 값은 얼마가 되는 거야? 그것도 똑같이 6이 되는 거야. 같은 표현입니다. 같은 표현. 그다음에 세 번째로 함수의 표현 방법은 집합과 집합의 관계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1, 2, 3이 있는데 2, 4, 6으로 가더라. 이것도 근데 저 새끼는 어떨 때 많이 쓸까요? 요 새끼는 정의역이 실수 전체면 저렇게 쓰면 중간에 있는 x값들 빠졌죠. 그래서 정의역이 유한집합인 경우에 저렇게 집합으로 표현을 합니다. 집합으로. 그래서 함수는 이렇게 세 개로 쓸 수 있고요. 저기 133페이지 1번 보시면 x값 하나에 y값 하나가 대응되는 걸 함수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1번은 함수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야. 왜 아닐까요? 1이 함수값이 없죠. x값 하나에 y값 하나가 무조건 대응이 돼야 되는데 1이 없어서 함수가 아니다. 그러면 2번은 아니에요. 왜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아니에요? 3 때문에 x값 하나에 y값 두 개가 결정되죠. 이런 거 함수 아니라고요. 그리고 3번만 함수가 되는데 이때 x값을 정의역이라고 부르고요. 될 수 있는 모든 y값을 공역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화살표 받은 아이들 함수값들의 모임을 치역이라고 부릅니다. 이거 근데 중학교 때 하지 않나요? 한 번도 안 했어요? 여기까지는 좀 빠졌어. 아, 빠졌어? 1차 함수 1차 함수는 그럼 어떻게 배워요? 1차 함수 할 때 정의역, 치역, 공역 이런 말 아예 안 써요? 2차 함수 배울 때도요? 아, 정의역이란 말 자체가 아주 처음이에요? 그래요? 알았어요. 천천히 합시다. 정의역이란 x값. 그래서 이거 표현도 기억하세요. 정의역은 x값들의 모임이 집합이 정의역이야. x값들의 집합이 정의역이고 공역은 y값들의 집합이 공역이고 다른 건 괜찮은데 정의역 공역은 그냥 외워두시면 되고 치역은 뭐라고 쓰냐면 f 라지 x라고 이렇게 씁니다. 이게 치역이에요. 그래서 문제에서 이런 조건을 줄 때가 있거든요. y는 f 라지 x를 만족시키는 집합이 함수가 있다 라고 얘기하면 공역과 치역이 같은 함수, 그러니까 모두 다 화살표 받는 함수, y에 있는 모든 값들이 화살표를 받으면 치역과 공역이 같은 함수가 됩니다. 이런 걸 옛날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부 다 대응되었다 라고 해서 전사함수라고 불러요. 이게 그 경우의 수 문제에서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근데 야, 경우의 수에서 함수 개수 문제 풀지 않았나요? 경우의 수 문제 공수 오케이 알았어. 그래요. 그래서 요게 지금 함수 기본 내용이고요. 그래서 함수의 정의랑 정의역이랑 공역이랑 치역이 무엇을 뜻하는지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 자, 같은 함수인지 아닌지를 말하래요. 자, y는 x랑 y는 x 세제곱은 같은 함수일까요? 아닐까요?
같은 함수가 아닙니다. 정의역에 대한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정의역은 보통 모든 실수입니다. 아무 말도 안 하면 모든 실수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모든 실수니까 아무 말 안 한 거야. 그래서 1을 넣었을 때는 같지만 1을 집어넣으면 같지 않죠. 그래서 얘네들이 만약 정의역이 마이너스 1, 0, 1인 함수 요 새끼랑 요 새끼는 같은 함수일까요? 다른 함수일까요? 같은 함수. 마일 넣으면 똑같이 마일 나오고 0 넣으면 똑같이 0 나오고 1 넣으면 똑같이 1 나오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낼 수 있어. 뭐냐면 정의역을 제한함으로써 정의역을 제한했기 때문에 같아질 수도 있는 거야. 근데 정의역이 특별한 말이 없으면 모든 실수니까 여기 있는 거랑 여기 있는 거랑 함수값이 다른데 어떻게 같은 함수야? 다른 함수가 되겠지.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어렵게 내면 우리가 집합의 개수 문제를 배웠으니까 얘랑 얘랑 같은 함수가 되도록 하는 정의역 x의 개수를 구하세요라고 문제를 낼 수가 있어. 얘랑 얘랑 같은 함수가 되도록 하는 정의역 x의 개수를 구하래. 그럼 야 정의역이 0이라는 이게 정의역이면 이 새끼 같은 함수야 아니야? 같은 함수 맞지? 1이어도 맞지? 마일이어도 맞지? 아까 이거 그러면 집합에서 우리 배웠지? 0이랑 1이랑 마이너스 1로 만들 수 있는 모든 부분 집합의 개수는 몇 개야? 2의 3승계인데 8개인데 근데 공집합은 정의역이 아니니까 하나를 빼주셔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엮어서 낼 수는 있어. 근데 함수 기본 개념 자체가 어려운 건 없어. 같은 함수이려면 정의역 똑같고 공역 똑같고 넣었을 때 나오는 값 똑같으면 그게 바로 같은 함수입니다. 근데 예보실이면 좋은 예를 들어줬는데 2-1번 자 2-1번 보세요. 애들이 진짜 많이 실수해요. 2x라는 함수랑 x분의 2x제곱이라는 함수는 같은 함수일까요? 다른 함수일까요?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거 진짜 많이 실수하거든요. 나중에 미적분 가서도 많이 나와요. 얘랑 얘는 같은 함수일까요? 다른 함수일까요? 다른 함수예요. 이유가 뭘까요? 0. 그렇지. 오른쪽은 0일 때도 함수값을 갖지만 왼쪽은 0일 때 함수값을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이 그래프. 나중에 미적분 가면 이 그래프 좀 나오거든요. 이 그래프는 어떻게 되냐면 2x긴 한데 y는 2x긴 한데 0에서의 값이 없으니까 0에서 구멍을 뽕 이렇게 뚫어서 그래프를 그립니다. 이 그래프는 얘예요. 그래서 y는 2x 그래프와 달라요. 그래서 너네가 무지성으로 이거 약분하면 2x네요. 선생님 같은 함수요. 이렇게 말하면 틀립니다. 그래서 반드시 분모를 없애줄 때는 어떻게 해주셔야 되냐면 분모가 원래 가지고 있던 조건을 옆에다가 적어주셔야 돼요. 이거 약분하기 전에 0 아니면 0이면 안 된다는 조건 있죠? 분모가 0이면 안 되니까. 그리고 약분을 치고 나면 그 조건이 없어지니까 0을 넣어도 되잖아 여기는. 그래서 약분 칠 때는 반드시 옆에다가 0이면 안 됐는데 내가 그 0인 걸 제외하고 약분 쳐서 2x라고 지금 한 거야 라고 옆에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얘는 모든 실수에 대해서 함수값이 있지만 얘는 0일 때 함수값이 없어서 서로 같은 함수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x-2랑 절대값 x-2는 같은 함수 아닌 거 너무 쉽게 알겠죠? 마일 집어넣으면 함수값 똑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근데 정역이 0 이상이라고 얘기해버리면 이거 같은 함수예요? 다른 함수예요? 같은 함수죠. 정역을 제한함으로써 같은 함수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정역을 제한하지 않았을 때는 모든 실수니까 마일을 집어넣으면 여기는 마삼이지만 여기는 마이너스 1이 돼버려서 f 마일이 서로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함수고. 자, 그래서 함수의 그래프인 걸 찾으라고 얘기하면 몰랐어. 난 이거 중학교 때 다 배우는 내용인 줄 알았더니. 그래서 다대일, 1대1 뭐 이렇게. 하긴 선생님 때 중학교 때 집합 배웠었는데 집합이랑 함수 그래프 이 내용을 다 중학교 때 배웠었는데 교육 과정에. 자, 함수 구분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자, 그래프가 2차 함수처럼 이렇게 생기면 x 하나를 정하면 y가 x가 만약에 여기 a라고 하면 그때 y값은 여기 하나만 이렇게 있죠. 여기에 b라는 x값을 찾으면 그때 y값은 이렇게 하나만 있죠. 근데 원의 방정식은 없었죠? 그래서 원의 방정식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원의 함수라고 안 부르고 x가 여기 이렇게 하나 정해지면 y값이 하나만 있나요? 두 개가 있죠.
그리고 여기에 x값을 이렇게 정해버리면 여기에 x값 함수가 있나요? 함수값이 없죠. 그래서 얘는 원의 함수라고 안 부르고 원의 방정식,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x값 하나에 y값 하나가 결정되지 않으니까. x 하나에 y가 두 개 있으니까 이런 건 함수가 아니고 이런 것만 함수예요. 그래서 함수 구별법은 되게 쉬워요. x값을 이렇게 정했을 때, x값을 이렇게 정했을 때 그래프랑 딱 한 번씩 만나는지 확인해. 그게 다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중에 포물선을 배우면 이렇게 생긴 게 포물선이거든요. 이거 기하에서 포물선이라고 배울 거예요. 얘는 함수가요, 아닐까요? a 하나에 두 개 있으니까 함수가 아니에요. 그리고 심지어 없는 부분도 있죠? 그래서 함수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3-1번 보시면 이렇게 그어봤을 때 한 번씩 만나는 건 1번과 3번이라서 그래서 1번과 3번만 함수의 그래프입니다. 자, 그 다음에 1대1 함수랑 1대1 대응을 찾으래요. 자, 1대1 함수랑 1대1 대응. 자, 1대1 함수랑 1대1 대응. 한글로 해석하시는 건 별로 의미가 없고 식과 기호를 이용해서 정의해 봅시다. 1대1 함수. 1대1 함수랑 x값이 달라지면 y값도 달라진다. 이게 1대1 함수예요. 이면 y값도 달라진다. 자, 이거랑 똑같은 명제 하나 불러보세요. 이거랑 똑같은 명제. 얘랑 참거짓을 같이 하는 명제 하나 불러보세요. 그렇지. 이것도 1대 일부러 1대1 함수를 이렇게도 표현 많이 합니다. x1이랑 x2가 똑같다. 이게 1대1 함수를 나타내는 식이에요. 왜? 이게 대우가 이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얘가 성립하면 얘도 성립하겠죠? 근데 이렇게 주면 너무 쉽잖아요. x가 다르면 y도 달라요 라고 얘기하니까 1대1 함수인 걸 애들이 잘 알아보니 실제로 시험에서 1대1 함수를 이렇게 많이 표현합니다. 대우 써가지고 y값이 똑같을 때 x값도 반드시 같아야 된다. 이것도 1대1 함수라는 뜻이에요. 그럼 1대1 대응은 뭐냐면 1대1 대응이 중요한데 1대1 대응은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다음에 배울 역함수라는 걸 가질 조건이기 때문에 1대1 대응이 중요하거든요. 역함수 가질 조건이 1대1 대응이라서 그래서 일단 1대1 대응은 1대1 함수여야 합니다. 1대1 대응도 1대1 함수예요. 부분집합이에요. 1대1 함수 중에서 여기에 이거를 만족시키고 그리고 y랑 f, x가 같아야 합니다. 공역과 치역이 같은 1대1 함수를 1대1 대응이라고 불러요. 1대1 대응. 왜 그러냐면 자 1, 2, 3이 1, 2, 3, 4로 가면 얘가 이렇게 가면 이게 1대1 함수예요. 이렇게 하면 1대1 함수예요. 근데 얘는 대응되는 값이 없죠. x 하나랑 누구랑 만나는 게 없죠. 그래서 얘는 1대1 대응은 아니고 1대1 함수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4가 만약에 없잖아? 그럼 여기 있는 모든 값들이 여기 있는 모든 값들과 하나씩 이렇게 대응이 되죠. 그래서 얘는 1대1 대응이라고 불러요. 1대1 함수와 1대1 대응의 차이는 공역이 남는 게 있냐 없냐. 없으면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1대1 함수는 그냥 서로 다른 곳으로만 가면 무조건 1대1 함수인데 그 중에 특별히 남는 y값이 없으면 1대1 대응이라 부르고 요 새끼만 역함수를 갖습니다. 얘는 역함수를 갖지 못해요. 말하는 김에 역함수도 바로 설명해 줄게. 역함수는 뭘 역함수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가는 함수가 f면 반대로 가는 함수 y에서 x로 가는 함수를 역함수라고 부르고 쓰기는 f-1제곱 인버스라고 씁니다. f 인버스라고 읽어주시면 돼요. 이게 지수라는 뜻이 아니고 이게 거꾸로 간다는 기호거든요. f 인버스. 그럼 이거 거꾸로 가보면 1은 1로 가고 2는 3으로 가고 3은 2로 가는데 4 어디로 갑니까? 4 못 가죠. 그럼 함수가 존재합니까? 이런 함수 없죠. x값이 남아버리니까. 그래서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1대1 대응이어야 됩니다. 이러면 함수, 거꾸로 가는 것도 함수 맞죠? 그래서 1대1 대응이 중요한 이유는 뒤에 나올 역함수는 유일하게 1대1 대응만 역함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역함수 가질 조건이 1대1 대응이라서 1대1 대응이 중요한 겁니다. 뭐 어려운 내용은 하나도 없죠. x값이 서로 다른 데로 가면 1대1 함수. 근데 그 중에 남는 게 없으면 1대1 대응.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1대1 대응인 거 찾으래. y는 마이너스 x.
정역 실수 전체, 공역 실수 전체. x값 하나에 y값 하나 결정된 1대1 대응 맞아요, 이거. 그 다음에 x제곱. 야, 이렇게 되면 y값 하나에 x값이 몇 개가 똑같아집니까? x1이랑 x2랑 다른데 요거랑 서로 같아지죠, y값이. 그래서 얘는 1대1 대응이 아닙니다. 그래서 얘는 역함수가 없고 얘는 역함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절대값 x. 이것도 x값 하나에, 아니 y값 하나에 x값이 몇 개 나옵니까? 2개 나옵니다. 함수는 맞나요? 함수는 맞죠. 이렇게 했을 때 한 번씩만 만나니까 함수는 맞는데 이렇게 했을 때도 한 번씩 만나야 1대1 함수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여기 y값 하나에 x값이 2개 대응되니까 x1이랑 x2가 전부 다 y1으로 이렇게 가는 상황이니까 얘는 1대1 함수가 혹은 1대1 대응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1대1 대응이면 중요해요. 뭐 이건 너무 당연한 거 넘어가고. 자, 항등함수, 상수함수. 자, 이제 1대1 대응 다음에 특별한 함수의 이름을 배우는데 그게 누구냐면 상수함수와 항등함수라는 걸 배웁니다. 상수함수랑 항등함수. 자, 상수함수는 y값이 무조건 항상 똑같은 값으로 나오는 함수를 상수함수라고 부르고요. 즉 모든 새끼들이 전부 다 한 군데로 가는 함수를 상수함수라고 부릅니다. 상수함수 대표적인 예는 y는 3 이런 함수가 상수함수거든요. 1,3, 2,3, 3,3, 4,3 모든 x값들이 3으로 대응되기 때문에 얘는 상수함수라고 불러요. 상수함수. 그래프는 어떻게 생기냐면 y는 3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y는 3 이렇게. 이게 상수함수. 근데 실수 전체에서는 당연히 이거지만 실제로 함수 파트에서 시험 문제를 내면 그냥 모든 값들이 한 군데로만 가면 그걸 상수함수라고 부릅니다. 항상 똑같은 상수값을 갖는 상수함수. 모든 값들이 한 군데로만 가서 꽂히면 상수함수야. 그래서 상수함수는 단순히 y는 숫자 이렇게 나오는 거 말고 y는 숫자 이렇게 나오는 거 말고 모든 함수의 함수값이 단 하나의 원소로 대응될 때 모든 화살표가 하나에 가서 꽂힐 때 우리는 그걸 상수함수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항등함수는 넣는 값 x값과 나오는 값이 똑같을 때 항등함수라고 불러요. 선생님이 좋아하는 함수 표현 중에 이런 게 있거든요. 이게 F라는 박스예요. 그래서 X를 집어넣으면 보통 F에 의해서 뭔가 규칙에 의해서 fx가 뿅 하고 나오는 게 이게 지금 함수입니다. 함수. 근데 항등함수는 뭐냐면 넣은 대로 그대로 나오는 함수를 항등함수라고 불러요. 그래서 단일함수면 y는 x가 항등함수인데 그러면 당연히 y는 x 말고 다른 항등함수가 없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있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y는 절대값 x가 정역이 0이랑 1이래. 이거 항등함수가요? 아닐까요? 이 항등함수 맞죠? 왜? 0 넣어도 0 나오고 1 넣어도 1 나오니까. 근데 자 정역이 마이너스 1이랑 1이래. 이거 무슨 함수일까요? 마일 넣어도 1 되고 1 넣어도 1 돼요. 상수함수가 되는 겁니다. 모두 다 똑같은 값이 나오면 상수함수. 그 다음에 넣은 대로 나오면 항등함수. 넣은 대로 나오면 항등함수. 모두 다 똑같은 게 나오면 상수함수. 근데 이 파트만 넘어가면 상수함수는 이렇게 생긴 것만 보통 상수함수라고 얘기하고 항등함수는 이렇게 생긴 것만 항등함수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실수에서 상수함수인 건 이런 꼴이고 모든 실수에서 항등함수인 건 이런 꼴이에요. 그런데 당연히 이 파트 문제에서만 상수함수와 항등함수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했는지 물어보기 위해서 자 y는 x세제곱이 항등함수가 되도록 하는 정의역의 개수를 구하세요. 뭐 이러고 낼 수 있어요. 그럼 항등함수 되려면 넣은 대로 나와야 되니까 어떤 숫자들이 넣은 대로 나와요? 여기에 0, 1 하나 더 있지 마이너스 1까지.
그럼 그걸로 부분집합을 만들면 얘는 항등함수가 될 겁니다. 그래서 마일령 1을 가지고 만든 부분집합의 개수 2의 3승인데 공집합은 제외해야 되니까 7가지가 얘를 항등함수 만들어주는 항등함수가 되게 만들어주는 정의역이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문제를 개념을 통해서 꼬아서 낸다고. 그 다음에 이제 7번 보시면 새롭게 정의된 함수. 그냥 함수를 새롭게 이 문제에서만 f를 이렇게 얘기하자. 근데 이게 진짜 중요한 게 수능에 새롭게 정의된 함수들이 엄청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함수 말고 아까 이것도 새롭게 정의한 건데 야 mk라는 함수 아까 우리 시험 봤을 때 mk라는 함수가 정해진 함수야? 이런 함수가 뭔지 우리가 미리 졸리면 나가 진짜 안 좋았어? 진짜 모르겠었어. 그래? 눈 진짜 없는데 왜? 아니 지금 버티고 있어요. 진짜. 버티고 있어. 그러니까 졸리면 나갔었을 때. 다리가 아파? 스쿼트 하면서 들어. 운동하는데 스트레스 한다며. 하체를 조지면서 요걸 들으면 뇌도 살찌고 근육도 살찌고 좀 졸리면 나갔어요. 그러다가 게임한테 편하게 들어오고 그래요. 자, 이게 mk라는 함수가 딱 그 문제에서만 뭐라고 정했었냐면 함수를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에 fx의 최대값이었나요? fx의 최대값을 mk라고 이렇게 새롭게 정의했잖아. 그러니까 모든 문제에서 새롭게 정의한 함수는 계속 나올 겁니다. 이 문제에서는 이런 함수가 있는데 이런 함수를 뭐라고 하자. 뭐 이런 함수를 뭐라고 하자. 이렇게 계속해서 함수를 새롭게 정의해 놓을 거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그 함수의 정의역은 무엇이고 K고 K가 변함에 따라 달라지는 함수고 그러면 K를 변화시키면서 나오는 fx의 제일 큰 값을 K로 표현을 해서 뭐 처음에는 fk였다가 나중에는 fk 플러스 2 이렇게 됐었죠. 그래서 K 값이 변함에 따라 이 함수가 무슨 값을 갖게 되는지 이렇게 세팅하는 걸 전부 다 새롭게 정의한 함수라고 부릅니다. 문제마다 새롭게 정의할 거니까 정의했을 때 이 함수가 어떤 함수인지 판단하는 능력을 길러야지 새롭게 이런 함수도 정의되고 이런 함수도 정의되고 이런 함수도 정의되니까 이 함수는 이렇게 푸는 거 이렇게 푸는 거 이렇게 푸는 거 외우면 노답입니다. 어차피 또 새롭게 정의해서 낼 거니까 그냥 외운다는 느낌보다는 얘가 정의역이 K니까 얘네들이 지금 구간이 달라지는구나. 그래서 구간이 달라졌을 때 그 구간에서 함수 중 제일 큰 값이 무엇일까?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추론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한 파트예요. 그래서 7번 보시면 자, f라는 함수를 뭐라고 정했냐면 n을 쳐 넣었을 때 n을 3으로 나눈 나머지가 나온다. 자, 이 기호는 이해하겠습니까? 이 식. 자, f라는 함수가 원래 f라는 함수는 x를 때렸을 때 y가 나온다. 이게 지금 fx, y는 fx라는 함수를 기호로 쓴 거거든요. 이렇게. 그럼 지금 뭐예요? 이게 지금 x 값이고 이게 y 값이야. 그럼 1을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얼마 나오죠? 이거 함수 집합으로 표현해 볼게요. 1, 2, 3, 4, 5, 점점점 1, 2, 3, 4, 5, 점점점 자, 1을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1이 돼요. 2를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2가 되고요. 3을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0이 되죠. 4를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1이 되고요. 5를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2가 되고요. 6은 다시 0이 되고 이렇게 되죠. 이때 무슨 값을 구하래? 치역 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문제에서. 따라서 치역 f 라지 x는 0, 1, 2라고 답을 적어주시면 되겠죠. 여러분 밑에까지 배운 내용 중에 제일 쉬울걸? 요 내용이 제일 간단하고 요 파트가 제일 그나마 쉬운 파트예요. 그리고 물어보는 것도 그렇고 저기 도형의 방정식 하다가 집합형제가 오히려 뭐 외워야 될 게 굉장히 많고 함수는 어찌됐든 우리가 계속 알건 모르건 다뤘던 부분이기 때문에 별로 가르쳤을 때 애들이 별로 부담을 안 느끼는데 근데 마지막 두 가지 유형 경우의 수는 애들이 이렇게 싫어하고 경우의 수는 되게 싫어합니다. 1대1 함수 1대1 대응 그냥 함수. 자 8번 만들 수 있는 1, 2가 정역이 1, 2고 공역이 A, B래. 만들 수 있는 모든 함수의 개수를 구하래. 함수의 개수를 구하래. 몇 개 만들 수 있을까요? 여기서 함수 만들 수 있는 거 몇 개일까요?
몇 개 안 되니까 너가 다 해볼래? 4개인데 어떻게 4개일까? 요 1이 A 고르고 2가 A 골라도 함수, 1이 B 고르고 2도 B 골라도 함수, x 하나에 y 하나만 되면 되니까 1은 A 고르고 2가 B를 골라도 함수, 1이 B를 고르고 2가 A를 골라도 함수. 이렇게 해서 4개인데 그럼 이게 개수가 많아지면 무식하게 이렇게 다 셀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1이 고를 수 있는 가지수 2가지, 1도 고르고 2가 고를 수 있는 가지수 2가지. 얘도 고르고 얘도 고른다. 더합니까? 곱합니까? 곱해요. 그래서 총 4가지. 그러면 얘로 만들 수 있는 함수의 개수는 이게 정역이고 이게 공역입니다. 얘로 만들 수 있는 함수의 개수는 몇 개인지 물어봅니다. 답은 몇 개요? 64개. 이유는 1이 고를 수 있는 방법 4가지, 2가 고를 수 있는 방법 또 4가지, 3이 고를 수 있는 방법 또 4가지. 그래서 얘도 고르고 얘도 고르고 얘도 골라야 되니까 곱하기, 그래서 4의 세제곱. 요렇게. 근데 야, 요 문제에서 연우 경우에 좀 잘한다? 경우에 좀 친해? 그럼 연우야, 1대1 함수, 1대1 함수의 개수 구해야 돼. 1대1이요? 1이 고를 수 있는 거? 하나. 아, 1대1인데? 1은 뭘로 가야 되는데, 하나면? 1로 가야 돼? 1대1 함수가 무슨 뜻이었어? 씨. 하나. 그러니까 1이 4개. 4개, 그렇지. 1이 갈 수 있는 건 4가지. 아무 데나 가도 돼. 대신 2가 갈 수 있는 게 제한되지. 3개. 3이 가는 건 2개. 그래서 얘도 고르고 얘도 고르고 얘도 고르면 24가지의 1대1 함수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1대1 대응이라고 얘기하면 처음부터 여기가 3개까지밖에 없을 것이고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되겠죠. 이해됩니까? 너네가 좋아하는 3팩토리얼. 1대1 대응은 여기가 4개면 여기도 4개, 개수 찾으라고 하면 4팩토리얼. 4, 3, 2, 1 이렇게 1대1 대응의 개수고. 자, 여기까지 해서 함수 첫 번째 단어는 끝났고 합성함수와 역함수를 봅시다. 합성함수와 역함수를 봅시다. 그 정의역이 하나여도 상수함수가 될 수 있어요? 상수함수의 정의는 정의역의 모든 값들이 하나로만 꽂히면 상수함수거든? 근데 정의역이 하나면 어떻게 가더라도 상수함수겠지? 정의역의 모든 값이 하나의 y값을 가질 테니까, 하나의 지점을 가질 테니까. 그래서 그런 류의 정의에 따른 개념이 중요합니다. 정의에 따른 개념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오히려 좀 한 애들이 상수함수라고 하면 요거는 까먹고 y는 3, y는 4 이런 것만 상수함수라고 생각하고 항등함수라고 하면 y는 x만 항등함수라고 생각해서 오히려 그런 친구들이 더 바보짓하기 쉬워요. 바보짓하기 쉬워요. 자, 보겠습니다. 자, 합성함수도 개념은 엄청 쉬운데 문제가 엄청 어려운 파트예요. 개념은 엄청 쉬운데 문제가 엄청 어렵거든요. 자, 합성함수는 2개의 함수를 합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함수에 의해서 결정이 되면 1, 2, 3이 있어요. 여기 4, 5, 6이라고 할게요. 1은 5로 가고 2는 6으로 가고 3은 4로 간다고 해봅시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의 함수를 더 하라고 얘기하는 게 합성함수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다시 1, 2, 3이라고 하면 이거 하고 얘는 이거 하고 얘는 이거 한다고 합시다. 자, f라는 함수에 1을 집어넣은 값을 다시 한번 g라는 함수에 집어넣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게 합성함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기도 하고 뭐라고 쓰기도 하냐면 g하고 서클 동글뱅이 합성 뭐라고 쓰셔도 뭐라고 읽으셔도 상관없는데 g 합성 f1이라고 앞으로 요 기호를 쓸 겁니다.
1을 F에 먼저 넣어주시고 나온 값을 다시 G에 넣어주세요. 그럼 이 값은 얼마일까요? 3. 이게 합성함수라는 겁니다. 1을 F에 넣으면 5가 나오죠? F이 5예요. 5. 그럼 G5 값 구하라는 거죠? G5는 3이 되는 겁니다. 요게 합성함수라는 겁니다. 합성함수. 그럼 합성은 몇 번이고 계속 반복할 수 있겠죠? F, G, E, F, G. 그 다음에 뭡니까? FG 다음에 뭐예요? 오, 영어 형제 4, 5, 6. 영어 형제는 선생님 중학교 때 체벌이 된다고 얘기했었잖아요. 나 이거 처음 보고 중2 때 처음 본 단어였거든요. 중2 때. 나 이거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읽어보라 그래서 영어 막 이렇게 우리는 이 장 네가 뭐 몇 번 이거 그러고 일어나가지고 와 뭐라고 샤라샤라하다 이러고 읽는데 나 이거 읽었다가 쌤한테 뺨 맞았는데 딱 보고 씨발아 야이 새끼야 똑바로 크게 안 읽어 그래서 씨발아 그랬더니 똑바로 크게 읽으라고 이 새끼야 그래서 씨발아 이랬더니 이 새끼가 쌤이랑 장난한다고 뺨 맞았는데 나 진짜 그게 너무 아직도 억울해가지고 미쳐지지가 않는다. 나 진짜 몰라가지고 그랬는데 알면서 이 새끼 일부러 그랬다고 그러면서 뺨 때려가지고 와 진짜 나 진짜 억울해 죽겠는데 걔가 더 쳐맞으니까 죄송하다고 그러긴 하는데 진짜 막 뭐라고 읽어요? 세브럴 아니 전라북도 부안 영어라서 선생님은 발음이 세브럴 나 처음 봤을 때 왜 나는 이게 10월이라고 생각이 들었어. 10월. 그래가지고 뺨 맞았어. 영어 극혐. 아이고. 자 보시면 F 합성 G 합성 H. 자 그러면 이제 갑시다. F 합성 G 합성 H 이 값을 구하래요. 그럼 일단 어디서부터 하는 거다? 2가 F에 들어가서 그게 다시 G에 들어가고 그게 다시 H에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이 역순으로 가시는 거예요. 역순으로. 그러면 FE는 얼마야? 그리고 저거 생략하고 그냥 가로로 쓰셔도 됩니다. FE는 6이 되지요. FE를 6이라고 이렇게 적어주세요. 그럼 G6은 얼마입니까? 2죠. 그럼 H2 구하라는 문제네요. 답은 얼마입니까? 6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새끼 함수값은 6이 되는 겁니다. 이런 걸 합성함수라고 불러요. 이렇게만 보면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합성함수가 있죠. 고등수학 전체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게 나옵니다. 합성함수가 미적분 2에서 합성함수 얘기 나오면 진짜 머리 터질 거거든요. 그래서 합성함수는 거의 혼자 이해하는 게 불가능할 정도로 어렵게 나와서 그래서 이거 수업을 안 들으면 합성함수 같은 경우는 애들이 이제 혼자서 이해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데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야 f2x 플러스 1 이게 무슨 함수게요? y는 f2x 플러스 1 얘가 합성함수입니다. 왜죠? gx가 2x 플러스 1이라는 함수니까요. 그래서 얘는 f gx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 안이 x가 아닌 다른 어떤 식이 나오면 x 빼고 다른 게 나오면 그건 무조건 합성함수입니다. 합성함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보통 요 새끼를 t라고 치환해서 풀 거거든요. 잘 보세요. 자, f2x 플러스 1이 4x 제곱 더하기 4x일 때 fx가 얼마냐 라고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이렇게 야 2x 알겠는 사람 이거 좀 쉽게 냈는데 야 2x 플러스 1을 어떻게 어떤 규칙에서 어떤 짓을 하면 이렇게 나올까요? 그렇지 fx는 x제곱 마이너스 1입니다. 오이 새끼다 하는 게 있구만. 근데 잘 보입니까? 잘 보여요? 아이씨 안 보였으면 좋겠는데 다시 4x 제곱 플러스 6x 더하기 3 이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나는 내가 지금 문제를 냈으니까 뭔지 알아요. 나는 안다. X제곱 아이 야, 이. 플러스 X X제곱 플러스 X. 오이씨 똑똑하네. 그렇게 풀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 하고 싶은 말은 그게 아닌데. 요 새끼 제곱하면 4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이라서 2x 플러스 1을 더해주면 요게 되니까 x 제곱 더하기 x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다시 안 되겠다. 해봐라. 대답 한번 해봐라. 내가 지금 4를 개수를 했더니 이 새끼들이 자꾸 원래 중요한 거는 뭘 얘기하고 싶었던 거냐면 넣는 게 x면 여기가 깔끔하게 무슨 규칙인지 보이는데 미친 2x 플러스 1을 넣었을 때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 도대체 무슨 규칙인지가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요 새끼는 최대한 간단하게 쓰는 게 좋습니다. 네, t라고 이렇게 적어주세요. 그러면 상자에 요 상자에 t를 넣었으니까 당연히 뭐가 나와야 되냐면 t를 넣으면 t가 나와야 됩니다. t에 관한 식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얘를 t라고 바꿔주시면 x는 t-1분의 2라서 얘도 t 나올 수 있게 전부 다 t로 이렇게 바꿔줍니다. 따라서 이 5 곱하기 2분의 t-1 제곱 마이너스 4 2분의 t-1 플러스 3 그래서 4분의 5t 제곱 플러스 3t 그 다음에 틀렸네 4분의 t 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1 그래서 4분의 5t 제곱하고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5t 그 다음에 여기서는 마이너스 2t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9t 하고 플러스 4분의 5 그 다음에 여기서 플러스 2 더하기 3 4분의 25 이런 식으로 함수가 이렇게 나옵니다. ft가 이거라고 얘기하는 거 야 t 넣었을 때 이렇게 나오면 x 넣으면 4분의 5 x제곱 빼기 2분의 9 x 더하기 4분의 25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이게 같은 변수기만 하면 FA가 모든 실수 A에 대해서 FA가 EA를 만족시킨다고 하면 그럼 X 나오면 EX도 나오겠지. 그래서 이 문자랑 같기만 하면 그러면 관계식을 쉽게 찾아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합성함수의 첫 번째 기본 원리는 뭐냐면 무조건 안에 있는 걸 T라고 잡아주셔야 F라는 함수가 쉽게 보입니다. 대신 T 넣었으니까 뭐 나와야 된다? T로 나와야 된다. 그러면 여기서는 fx가 뭐라고 바로 알 수 있다? fx는 4분의 5 x제곱 빼기 2분의 9x 더하기 4분의 25라는 걸 찾아낼 수가 있다. t 넣었을 때 t 나오니까 x 넣었을 때 x 나올 거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합성함수 첫 번째 문제인데 저기 요거는 뭐라 그러냐면 저기 합성함수 응용 3번. 너네 지금 3-1번 한번 풀어보세요. fx가 뭔지. 근데 똘똘하면 6 곱하고 3 빼면 된다. 뭐 이렇게 풀어도 되겠다. 이런 건 그냥 눈으로 바로. 근데 원래는 3분의 x 플러스 2를 t라고 치환해서 x를 t로 붙여주는 게 합성함수의 문제를 푸는 겁니다. 합성함수의 문제를 푸는 거예요. 푸셨으면 쉬었다가
저기서 G에서 H로 가는 거랑 F에서 G로 가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그렸냐? 그럼 바뀌어. 이것도 F라고 쓸 수 있겠네. 상관없어요. 내가 좀 생각 없이 그려서 똑같아졌다. 속을 되게 좋아하나 봐. 다 풀었으면 쉬어도 쉬어도 돼요. 9시 5분부터 이어서 할게요. 내일 몇 시까지 10시부터 6시. 10시? 10시까지요? 할 수 있으면 10시? 불가능하면 6시? 근데 있는 게 너무 많아요. 밀린 게 너무 많으면 10시까지 해야지.